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코인, 드디어 900원을 뚫고 이제는 950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엄청나게 희노애락이 많은 코인입니다. 8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냥 지쳐서 매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힘들게 하방 압박을 또 한번 받았을 때 확실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보고 투가 매수를 하느냐, 신규 매수를 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 희노애락이 바뀌었겠죠.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슬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 제가 오늘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상승력이 1.6%, 뭐 930원, 950원 완벽하게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리플 코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오른쪽에 단가들 보시면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 단가들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 놨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자리가 950원이었고 여기를 뚫을 자리는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승력의 동원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어찌됐든 리플 코인 지금 여전히 상승 중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나 하방 앞발 갖고 왔을 때 800원 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매도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와주는 이 모습에서 분명하게도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리플코인에 투자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리플코인은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게 바로 CBDC의 개발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리플 CBDC의 개발 속도에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걸 누가 한다? 리플이 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겁니다. IPO. 기업 공개입니다. 공모주 청약해 보셨죠? 리플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매도 시점을 빠르게 눌렀냐? 더 떨어질까 무섭다. 공포감이 찾아왔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리플코인, 리플한테 또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플코인 당장 내일 못 올라가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못 올라가더라도 상승력은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빨리 누르셨던 분들은 힘들으셨겠지만 지금 시점에 리플코인 다시 이 800원 라인 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다시 못 하실 겁니다. 해당되는 그 부분 여기 라인에서 또 떨어질까 무서운데 어떻게 매수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리플 같은 강세 코인들 우리가 일반적인 잡코인, 단타 코인들 있죠. 단타 코인들 같은 경우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잘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서 매도하고 이 매도한 부분에서 또 시드머니만 없어졌던 경험들 많으시죠? 단타 코인들은 단타의 포트를 따로 이용해야 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 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투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일봉상 하방 압박이 너무나 많이 갖고 오는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부분이 두려웠다면 우리는 주봉을 보면서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 라인을 잡을지 체크를 했었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우리가 일봉사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매수 못하겠다. 그러면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못 해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 주소도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같이 대응하시면 확실하게 후회가 남는 매매 안 되겠죠. 이 부분 확실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확실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리플 하락세일 때 구매를 해야 할까요? 뭐 당연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락세일 때 확실한 모멘텀의 변동이 없고 모멘텀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일 때는 매수를 해야죠. 구매를 해야죠. 근데 이 구매를 할 때 하락세라 하더라도 100% 몰빵 비중 싫습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떨리는 매매, 공포감이 있는 매매다. 그러면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는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은 강세의 크로스오버 포착되고 있다. 그 부분이 무엇을 말합니까? 조만간 리플의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자, 확실히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 리플은 강세 크로스오버, 이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를 뚫고 이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뚫고 올라왔다. 상승력에 대한 가도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실난 게 없으면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순서일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이 있었는지.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였습니까? 1,000원 뚫고 터치하고 바로 내려왔죠. 이게 뭐였어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리플 ETF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기대감이 1,000원을 바로 뚫었다가 다시 그게 루머다 라는 부분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가져왔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리플 ETF 아예 안 나올까요? 아니죠.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그 관점을 가져갑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리플코인, 리플의 ETF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의 변동이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저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리플의 파트너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이거는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노바티, SABB, SCB, SBI, 비테크. 자, 어디에 있는 은행들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유럽,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리플의 파트너사로 맺어져 있어요. 왜 리플의 파트너사가 맺어 있을까? 국제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까지도 리플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 이유만 하더라도 이 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았죠. 금리를 올린다더라.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다더라. 이러한 부분들로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바로 여기. 800원 라인에서. 물론 800원 밑으로 내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나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다시 재차 상승력 보일 때 거래량 또 오히려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럽니까? 고래들은 이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이 부분 올라갈 걸 뻔히 알죠. 고래들도 뻔히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래는 매집을 해야 되겠죠.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매집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굉장히 악질 같지만 이 아이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또한 저점에 매수하고 싶지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래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패턴 어떤 부분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비트코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반감기까지 26조 원의 자금이 쏟아진다. 제가 이거 설명 여러 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ETF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ETF.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리플의 ETF에 루머가 있었다. 그 부분까지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ETF는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하는데 이 아이들의 자금 가지고 어떻게 펀드를 운영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 얼마입니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최소 26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ETF에 우리 열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반감기. 반감기가 뭡니까? 채굴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채굴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한된 양이 있는데 단가 자체가 그대로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반감기라는 건 채굴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다. 그걸 반감기라고 하고 2021년도 우리는 불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도 그 부분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엄청나죠? 대통령 선거가 있은 날 코인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약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뉴스입니까? 미국 공화당 후보는 경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선된다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네요. SEC 규모를 축소시키겠습니다. SEC가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얘네가 니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다들 아시죠? 근데 SEC는 이미 인정했습니다. 니플은 증권이 아니다. 인정했지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데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2024년도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공약이 쏟아지겠구나.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후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욱더 큰 공약을 내세울 수 있죠. 왜? 투표를 잡아야 되려면 이 해당되는 시장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모두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의 투표를 받겠다? 당연히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24년도가 알려주고 있는 모멘텀 이 모멘텀만 하더라도 니플 코인이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도 상승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950원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니플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주봉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우상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여전히 이 촘촘한 박스권 라인을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1,000원 이상 뚫고 올렸을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건데 그때 시세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1년도 4월달 기억하실 겁니다. 2,000원을 뚫어버리는 모습. 니플 코인이 이렇게 대세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24년도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온다. 그럼 우리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들어갑니까? 안 되겠죠. 확실한 저점 라인을 잡고 매수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리플 확실하게도 내년 브레이크아웃 25달러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파월의 트레이딩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25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1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뭐 1.5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자, 모두가 다 상승에 대해서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급등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니플이라 하더라도 계속 급등 절대 안 합니다. 한 번의 상승, 한 번의 하락, 한 번의 상승, 한 번의 하락.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이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정이 뭡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조정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25달러 단번에 올라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3주간 고점에 도달한 리플 1.5달러까지 가격 상승이 성공할 것인가?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확실한 안정적인 상승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트코인 ETF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고래들은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를 노림수로 갖고 하는 게 블랙록이고 피델리티고 등등등 월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ETF가 승인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았습니다. 왜 사모았을까요?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돼야지 그에 대한 수익 구간을 다 월가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ETF가 나오기 전에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라 이 말입니다. 고래들은 왜 이렇게 모습을 보일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는 코인을 따라서 매수하는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매수하는 게 이 고래라고 했죠. 지금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일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쪽에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죠. 근데 하방 압박 가져왔습니다. 다시 800원 라인에서 횡보하다가 또 끌어올려요. 이게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올라가던 거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조정폭을 갖고 이 조정폭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래들. 이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합니까? 윗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랫단계에 매수 주문 걸어놔서 가운데 있는 물량, 이 개인들 물량을 계속 매도를 시킵니다. 매도를 유도하겠죠. 그러면 그 매도 물량이 눈덩어리처럼 커진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리플한텐 악밖에 안 나왔죠. 정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내가 리플 좋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리플이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리플의 모멘텀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왜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냐?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관점이라는 거. 우리 복권 긁는 거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에 복권 당첨돼서 1등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선 확실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 그 부분 지금처럼 너무 고점 같은데 난 리플 팔았는데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후회 남는 매매 이번엔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잡아놔야 되겠죠. 확실하게 비중 관리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지금 저녁에도 연결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 오늘 주말에 어땠습니까?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는 건 거래량 자체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매수의 관점을 가져간다. 근데 지금이 100% 몰빵 들어가라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수익과는 단타보단 낫습니다. 3%, 10% 먹으려고 우리 투자합니까? 아니죠. 확실한 매집 라인을 구성했던 이 리플 코인만큼 고래들이 이렇게나 많이 입성했던 그 리플만큼 그 부분만큼 우리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앞으로 상승 여력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 구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바로 새벽 시간 상관없으니까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